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8강 파일 입출력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까지는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법, 그 중에서도 아스키 형태로 읽고 쓰는 법과 바이너리 형태로 읽고 쓰는 법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랜덤 액세스, 임의 접근이라고 하고요. 임의 접근이라는 개념, 랜덤 액세스라는 개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파일을 썼던 것은 순차 접근, sequential access 형태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파일을 읽거나 쓰기 위해 사용했던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맨 처음에 파일을 열고요. 연 다음에 어떤 읽는 연산과 쓰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죠. 자,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 파일의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는 어떤 포인터, 우리가 뭐 메모리에서 말했던 포인터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녀석,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녀석이라는 뜻에서 파일 포인터라는 녀석이 이 파일의 시작 지점을 가리키게 되고요. 우리가 그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파일 포인터가 순차적으로 시작 지점부터 쭉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읽거나 썼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인식을 못하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항상 앞에서부터 쓰거나 읽어왔죠.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은 파일을 열면은 파일의 시작 지점을 가리키는 파일 포인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자, 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을 수행하면 그에 따라 파일 포인터가 순차적, 다른 말로 하면 시작 지점부터 쭉 순차적으로 이동을 해 왔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덧붙이기 모드로 파일을 연 경우에는 이 파일 포인터가 파일의 제일 끝 지점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파일 읽거나 쓰고 있다가 여기까지 했는데 앞을 다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것만으로 하려면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파일 폰트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건 굉장히 번거롭죠. 우리가 지금 뭐까지 짜왔던 프로그램은 그런 일이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 사용할 프로그램들은 파일을 어디까지 읽었다 뒤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뒷부터 읽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읽어야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항상 파일을 닫았다 다시 열어야 된다면 또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시작부로 불필요하게 이만큼의 리드라이트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차 접근 말고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C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것이 바로 랜덤 액세스, 임의 접근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리하면은 파일 포인터, 파일의 어떤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임의의 위치로 옮겨가면서 파일 입출력을 수행하는 것을 랜덤 액세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일 포인터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 대답이 바로 이 fseek라는 함수입니다. seek가 뭐 찾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파일에서 뭐 찾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이 fseek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인자를 보시면 자, 파일이니까 항상 fp 이제 들어가 있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offset과 origin이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자, origin부터 보면요. 내가 이 파일 포인터를 옮길 건데 그 기준 위치가 어디니? 라는 걸 말해주는 게 origin입니다. origin이 뭐 시작 지점 이런 뜻이죠. 기준 위치가 되고요. 자, offset이라는 것은 이 오리진으로부터 얼마나 이동할 거니?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바이트 수 단위로, 단위는 바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몇 바이트나 내가 오리진으로부터 움직일 거니? 라는 게 offset이라는 개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turn value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였으면 0, 실패했으면 0이 아닌 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이 반환이 되면 잘 옮겨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오리진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알아야겠죠. 자, 오리진에는 이런 심볼릭 컨스턴트로 약속된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리진엔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첫 번째는 식셋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의 시작을 시작 어떤 기준 지점으로 잡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커런트가 되겠죠. 현재 위치. 내가 파일을 읽다 보면 현재 파일 포인터가 어디 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위치를 우리가 시커라는 형태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으로. 또는 end 끝이죠. 파일의 끝을 오리진. 내가 파일 포인터를 이동시키기 위한 기준 위치로 시작을 사용할 거냐, 끝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현재 위치를 사용할 거냐를 이 오리진에다가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은 심볼릭 컨스턴트고요. 자, 그러면 이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움직일지를 이 오프셋에 적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파일이 있는데 F6 셋으로부터 10 움직여 하면 여기부터 10칸 있는 곳에 가는 거고요. 만약에 end로부터 -5 움직여 하면 이 뒤쪽으로 5칸 움직이는 걸 거고, 만약에 현재 포인트가 6인데 이 current로부터 뭐 3 하면 이쪽으로 3칸, -2 하면 여기로 2칸,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단위는 바이트니까 제가 지금 칸이라고 했지만 그 바이트 수만큼 움직인다라고 이 F6 함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함수들, 우리 랜덤 액세스와 관련된 함수 몇 가지 알려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고 싶은 경우 있죠. 파일 포인터 위치를 0이 무슨 말이냐? 파일 시작 지점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경우, 물론 여기 있는 F6 가지고 이 set 위치로부터 0, 오프셋을 0으로 두면은 같은 기능을 할 텐데, 그와 별개로 이런 건 자주 쓸 수 있으니까 rewind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파일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tel 알려줘죠.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는 이 함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한번 뭐 함수는 검색으로 찾아보시고 이런 게 있지 정도 기억하고 계시다가 파일 쓸 때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6 함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항상 말씀드리듯이 직접 타이핑 한번 해보시고 결과 보고 오셔서 함께 보도록 하죠. 네, 그렇다면 다들 한 번씩 결과 보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F6 함수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text 파일.txt 파일을 만들 거예요. W로 해서 거기다가 간단하게 1, 2, 3, 4, 5, 6, 7, 8, 9라는 글자를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text.txt 파일에 보면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1, 2, 3, 4, 5, 6, 7, 8, 9, 10이 적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파일에 텍스트 파일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읽기 위해 이 파일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열면은 처음에 파일 포인터가 여기 있는 거죠. 예, 파일 포인터가 여기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F6을 사용을 해서 set은 시작 지점으로부터 3칸 움직여져. 처음에는 요 1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 둘, 3칸 움직이면 이 파일 포인터가 여기 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그 위치에 이동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F6 end입니다. end니까 여기서를 기준으로 여기가 오리진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칸. 여기가 아니죠. 저희 파일에는 0에서 끝내니까 여기가 end가 되는 거 여기서 2칸. 한 칸, 2칸에서 파일 포인터를 여기로 옮겨봤죠. 옮겨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값을 읽어온 거죠. 읽어와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문자니까 %C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와서 이 값을 읽어 출력을 하는 거고, 두 번째 end부터 -2칸 와서는 와서
요 값을 출력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아, 두 칸이 아니네요. 한 칸이네요. 네, 두 칸이 아니고 네, 한 칸. 그래서 한 칸 읽어오는 거고 이 값을 읽어와서 출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하면 저희 예상대로 4와 9가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파일 포인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구나. 그걸 하기 위해서 fsig이라는 함수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fsig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살펴본 거고요. 자, 조금 더 복잡한 예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 8강에서 계속 사용했던 예제 학생 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타이핑해 보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모두 타이핑해 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함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함수에서 전체 프로그램, 우리가 의도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보면요. 일단 파일을 여네요. 어떤 파일을 열 거냐면 student db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겠죠. db를 열어볼 건데 append 하는데 바이너리 형태의 db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할 거니까 플러스를 붙여서 읽기 append extended 모드로 바이너리 형태로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어떤 액션을 선택을 하고요. 근데 그 액션을 봤더니 add, 뭔가 추가하는 거, 찾는 거, 종료가 있습니다. 학생을 추가하는 메뉴나 아니면 학생을 찾는 메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학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add student라는 함수로 호출했고요. 학생을 찾는 경우에는 find student라는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찾았다면 그 학생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어떤 스튜던트 DB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 학생의 정보를 찾아서 볼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션은 3개죠. add, find, exit 종료가 있죠. 자, 이 액션에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데 자, 0번부터 차례대로 그냥 부여하면 되니까 이 num, enumerator를 사용을 해서 action이라는 enumerator로 저희가 번호를 부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정보를 담을 구조체, 스튜던트 구조체, 저희가 계속 앞선 예제에서 사용했던 것 그대로 아이디, 이름, 점수가 들어있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앞에 사용했던 파일 오픈이라는 함수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select action 메뉴를 출력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메뉴를 입력받는 거, 학생의 정보를 출력받는 함수, 학생의 정보를 추가하는 함수, 학생의 정보를 찾는 함수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입니다. 자, 그래서 각 함수를 보면요. 일단 select action 같은 경우는 일단 메뉴를 출력해주고 그 중에 하나를 입력받는 거 이제 너무나 쉽죠. scanf를 통해 입력을 받는 함수고요. 그래서 그 입력 값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환 결과에 따라서 스위치 문을 통해 add나 find, exit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건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것도 이제 너무나 쉽죠. 스튜던트 구조체 우리가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받는 게 좋다고 했고요. 그 정보 그대로 출력해 주는 거였고요. 뭐 설명을 두 개는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add student와 그리고 find student가 중요한 게 되겠죠. 자, add stude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자로 파일 포인터와 그리고 학생의 정보를 받겠습니다. 파일 포인터는 내가 어디다 저장할지 db 파일 정보를 전달해 주면 될 거고요. 여기는 저장할, 추가할 학생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학생의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 우리가 scanf를 통해 입력을 받은 거고요. 앞서 많이 했던 문자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학생의 정보를 추가해야 되는데 자, 추가는 파일 어디다 해야 되죠? 우리가 db 파일이 있는데 학생의 정보가 추가로 들어오면 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가장 뒤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seek
end를 기준으로 0칸 이동을 0바이트 이동하면 이 파일 맨 뒤로 와서 여기다 써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F6 해준 다음에 맨 뒤에다가 학생의 정보를 F-Write로 출력하면 되는데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info에 있고요. 그 크기는 스튜던트 구조체의 크기고 한 명의 정보를 추가할 거니까 1 해준 다음에 어느 파일, 이 파일, db 파일을 추가를 해주겠다 라고 F-Write 하면은 그 메모리에 있는 정보 그대로 요 뒤에다가 이 뒤에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추가하는 add student 함수를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ind student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 student도 마찬가지로 db로부터 학생의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db 파일 정보를 입력받을 파일 포인터를 전달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학생의 정보를 찾아서 그 저장해줄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공간을 여기다 넘겨주는 겁니다. 공간 여기다 그대로 저장을 해줄 거니까 당연히 call by reference 형태로 넘겨줘야 될 거고요. 자, 이 말은 우리 메모리 공간에 여기에 이 공간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우리가 찾은 학생의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일단 찾을 학생의 이름을 입력받아야겠네요. 이름을 입력받는 부분 문자에서 많이 다루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자,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죠? 우리 db 파일의 시작 지점부터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이 db 파일에 학생 정보들 쭉 들어있는 거고 시작 지점부터 찾아야 되니까 F6을 통해서 set 맨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0, 기준점은 파일의 처음이고 이동은 0이니까 맨 앞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순차적으로 찾아가겠다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찾을 거냐? 우선은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가봐야겠죠. 자, 그래서 학생의 정보를 하나씩 읽어서 이 학생이 맞는지를 체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정보를 하나 읽어와야겠죠. 읽어오는 거 fread로 읽어오면 되고요. 그래서 읽어올 파일 db로부터 읽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읽어온 파일 정보를 어디다 저장할 거니? 여기다 저장을 할 거죠. 그래서 info 이 주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그 정보의 크기는 size of student죠. 그 크기가 들어간 거고 몇 명 거? 한 명 거 읽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 있는 학생의 정보가 여기에 들어온 거죠. 여기 들어와서 그 상태에서 이름이 같은지 보는 거죠. 둘의 이름이 같니? 내가 찾는 이름하고 이 학생의 이름, 여기 이름이 있겠죠? 예, 네임이 같은 거니 스트링 비교했던 스트링 컴페어 함수로 비교를 해서 자, 0이면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 학생을 찾은 겁니다. 자, 찾았으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그 학생의 정보를 이제 전달을 여기다 이미 여기 들어와 있죠. 원하는 데 들어와 있고 그 학생이 정보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반환값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파일 포인트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명 거 읽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찾은 학생의 정보가 이거면 여기를 알려주면 안 되죠. 우리가 알려줘야 될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를 알려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일 포인터를 다시 되돌려야 될 겁니다. 얼마만큼? 학생의 정보가 있는 크기만큼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로부터 그 학생 정보의 크기만큼 뒤로 움직이라고 해서 current 현재 위치로부터 마이너스 엘리멘트 사이즈만큼 움직여라 하면은 여기 있던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던 파일 포인트가 요만큼 뒤로 가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현재 위치, 그 학생의 정보가 있는 현재 위치 F10 해서 얻어와서 그 값을 반환해주면 이 학생의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다 돌았는데도 찾을 수 없다면 찾을 수 없다 라는 뜻으로 -1을 리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파일 오픈은 계속 사용해 왔던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 보면은 자, 우리가 학생을 추가했던 경우 add student에서 파일 포인터와 이 데이터를 담을 공간을 넘겨주는 거죠. 볼 수 있고요.
find student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인자로 사용을 하고 얘가 음수로 나오면은 학생을 찾을 수 없다가 되는 거고 양수로 나온 경우에는 그 학생의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를 넘겨줌으로써 이 데이터 변수를 넘겨줌으로써 학생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한 모습을 보면은 스튜던트 DB라는 게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면은 제일 처음에 추가할 게 해서 제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보를 하나 추가하고 또 정보를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nd 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 DB 파일 안에 3명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dskim, 여기는 hpc, 여기는 home이라는 3개의 파일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걸 한번 해보는 거죠. 1. 찾는 이름은 ds. 근데 ds라는 애는 없으니까 찾을 수 없다.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ds킴을 찾을래 하면은 여기를 순차적으로 검색을 하면서 이 녀석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그 학생의 정보가 나오고 또 다른 학생을 찾아보면 그 학생의 정보가 나오고 2를 누르면 종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엄청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DB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다시 찾아서 사용하는 이런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파일 입출력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이미 필요한 기능은 다 배운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로직을 잘 설계하면은 지금 만든 것만 가지고도 훌륭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8강 강의 파일 입출력에 대한 내용 진행했었고요. 정리해 보면은 이제 파일 입출력을 이해하기 위해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인데 파일이 뭔가라고 그게 어디 저장되는가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은 뭐고 바이너리 파일은 뭐고 아스키 파일은 뭔가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파일을 열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쓰고 읽는 법을 배워봤고요. 그 방법은 아스키 형태와 바이너리 형태 두 개를 배워봤고 둘의 차이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을 순차적으로 읽거나 쓰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읽고 쓸 수 있는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랜덤 액세스라는 개념을 배워보았습니다. 네, 파일 입출력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동적 메모리라는 것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네, 다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